제주 무엇으로 표현되는 용어들이 참 많잖아요. 제주 맥주, 제주 감귤, 제주 말차, 제주 갈치 정말 많아요. 앞에 제주가 붙어 있으면 뭔가 그 오게닉해 보이고 친환경적이면서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랑 프리미엄일 것 같은 느낌? 좋은 거일 것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활변화 관측소 연구원들이고요. 저는 정석환입니다. 저는 백채원 연구원입니다. 로컬리티, 그리고 특히 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주와 앞서서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셜 데이터 상에서 한국인들의 관심사 순위를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은 뭐 여행, 맛집, 뭐 카페 이런 순서로 이렇게 큰 키워드들이 항상 이런 부동의 순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정말 큰 변화였던 게 여행이 부동의 1위였다가 2위로 이제 내려앉았던 거죠. 근데 이제 언급량이 이렇게 줄었을 때는 그 안에 씬들도 많이 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해외여행이 그런 압도적인 시절에 이제 보통 소셜상에서 드러났던 씬들은 휴양지, 뭐 리조트, 당연히 어떤 해외 이국적인 씬들이 이제 보통 대표적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국내 여행이 앞지르면서 뭐 캠핑장, 풀빌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표적인 씬들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9년 대비 20년 여름휴가 연관 순위를 보면은 뭐 여행, 가족, 바다 이런 순서는 좀 변동이 없는데 특히 많이 이제 변동이 있던 거는 제주도라는 키워드, 부산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뜬 거죠. 혹시 제주 하면은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도라르방 생각나고요. 조금 러프한 자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걸 그때 분석해 주셨던 분이 제주 연관 색깔을 보셨어요. 전 그래서 색깔을 보는 게 좀 특이해서 무슨 이야기일까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색깔 순위를 이제 보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푸른, 에메랄드, 바다색 이런 게 제주의 색깔로 나와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제주도라고 했을 때 우선 도라르방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제일 첫 번째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긴 하거든요. 초록초록한 어떤 그런 자연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한꺼번에 떠올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 심상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 뭐 오전에 친구랑 명동을 갔는데 이니스프리 카페 가서 새로운 음료를 시켜보았다. 음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명동에서 제주 감성 느끼고 싶다면 추천. 기차역 바로 앞 쨍하게 내리는 햇빛 받고 있는 오렌지과 미니나무라니 너무 탐스럽고 평화롭고 어쩐지 제주 감성.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일상 중에서 그냥 하는 말이지만 제주의 심상이 있고 상대방한테도 있다는 어떤 무언의 그런 인지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제주 감성, 제주스럽네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방금 제주 감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땡땡 감성으로 데이터로 본 게 있거든요. 레트로 감성이라든지 뭐 애플 감성. 네, 뭐 그런 감성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딱 지역을 감성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는 제주도였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컬이라는 단어 하면 뭐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 음식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로컬 푸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해외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로컬이라고 하면 저는 음식부터 떠올리는 것 같거든요. 로컬 하면은 해외가 이제 많이 떠올랐었는데 로컬의 연관어 순위를 보면 제주가 6위에 있어요. 사람들이 로컬이라는 말을 하면서 제주를 굉장히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로컬 하면은 왜 그런 현지인 이런 언어들이 좀 따라붙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천 현지인 뭐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로컬이란 단어가 잘 이렇게 어감이 붙는 느낌도 아니고 이것만 봐도 제주는 특별한 감성이 있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서울과 제주를 연관어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좀 재밌던 부분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특유, 화제, 혁신, 섹시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이것도 서울의 심상 같은 섹시해요. 부분. 그런 거죠. 서울은 되게 매력적인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서울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SF 영화 보면은. SF 영화에는 많이 등장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 발음이 소울이랑 비슷해서 미래 가상도시 네오 서울 해가지고 그 엄청 그 디스토피아적 근데 그치만 되게 세련되고 최첨단 미래 도시할 때 서울이 많이 나와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색적 있고 청량감 있고 자연 친화적, 이국적이 있어요. 제주는 엄연한 이제 저희 이제 국내 지역인데 이국적이라는 감성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것이 언어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될 만큼 어떤 독자적인 문화가 있다는 점, 그다음 언어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역 사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브랜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인간 포카리 스웨트 이런
표현을 아시나요? 차은우 씨 맞죠? 네, 차은우 씨도 그렇고 사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세븐틴 멤버 정한님 같은 경우에도 또 네, 인간 네. 포카리 스웨트다 이렇게 심지어 포스터에 합성 사진 이런 거 네. 만드신 네네. 분들도 계세요. 사실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브랜드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두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적합하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자체적으로도 계속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강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지역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 무엇으로 표현되는 용어들이 참 많잖아요. 제주 맥주, 제주 감귤, 제주 말차, 제주 갈치 정말 많아요. 앞에 제주가 붙어 있으면 뭔가 그 오게닉해 보이고 친환경적이면서 이미지가 있죠. 네. 그 이미지랑 심상이 프리미엄일 것 네. 같은 느낌? 좋은 거일 것 같은 느낌?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이제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네. 지역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삼척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산책로랑 되게 연관이 많이 지어서 나오거든요. 산책로 특이하네요. 이사부길 같이 그런 어떤 네. 특색 있는 길 같은 것들을 되게 잘 정비를 해서 걸어 다니기 쉽게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먹혔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 지역의 특성 같은 것들을 조금 잘 살려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든 경우도 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매미성이라는 어떤 그 네네. 특정한 시그니처 지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제만의 어떤 고유한 씬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업을 한 어떤 그런 네. 지역 같은 게 잘 갖추어진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터산에 유기방 가옥이라고 네. 거기에 노란색 수선화 축제 이런 것 검색을 또 해보시면 이제 또 그런 것에 대한 또 이미지가 보이고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뭐 어떤 커다란 랜드마크가 있어야 하고 네.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그 지역의 어떤 고유한 특성 있잖아요. 그냥 그런 네. 것들 안 그러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감성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둔 곳이 요즘에 어떤 감성에는 좀 적합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광지라고 말하는 지역들이 아니라 정말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한 어떤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찾아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심상을 찾아내는 것이 지역 브랜딩의 첫걸음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아무래도 섬이기도 하고 독자적인 문화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일성 부분에서 어드밴테이지가 좀 앞서 있던 것 같아요. 고유성을 밝혀주는 게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 고유한 것들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서스테이너블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제주 같은 경우는 개발을 많이 안 한 게 정말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주에 이렇게 빌딩 짓고 도시화가 됐으면은 제주라는 브랜드화가 되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공항 만드는 거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한 여행을 자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가 태화동이었거든요. 그 동에 중심되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되게 많이 훼손이 된 상태였었는데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속 그 강을 회복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보면 진짜 연어가 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수질이 엄청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갖추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것을 주변으로 이제 공원도 생기고 또 어떻게 관광 상품화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이미 기존에 있는 어떤 고유한 자원이라든지 특성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살리는가가 또 이제 넥스트 스텝을 보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주와 같은 지역도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선 역시 고유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돼요. 그 고유성이 사람들한테 소통이 되고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 심상이 형성되는 거죠. 지금은 제주도에 대해서 우선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이 어떻게 브랜딩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